휴대폰 화면이 짧게 반짝이며 징 하고 울립니다. 화면을 켜보니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돼?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달력을 넘기며 언제 볼지 설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없는 주말이면 왠지 모르게 세상에서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았고, 카카오톡 단체방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던 나날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모임과 인연들 속에서 나란 사람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화면에 뜬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반가움보다는 알 수 없는 묵직한 피로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아, 주말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데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또 누구 자랑 듣고 맞장구 쳐줘야 하나? 머릿속은 벌써부터 변명거리를 찾느라 바쁘게 돌아갑니다. 결국 미안해, 이번 주말엔 집안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보자 라는 마음에도 없는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휴대폰을 소파 한쪽에 밀어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 그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스르르 풀리며 깊고 편안한 호흡이 폐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한 자문이 꼬리를 뭅니다. 나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낙이었는데 왜 자꾸 혼자 있는 시간만 찾게 되지? 남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괴팍해진다던데 나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내 주변에 하나둘 사람이 떠나면 나중엔 정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당신은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혹시라도 내 인성이나 성격에 큰 결함이 생긴 것은 아닌지 홀로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의 흐름 속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마음을 다정하고 깊이 있게 읽어내는 시간, 심리 엑스파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그토록 좋아하던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지, 왜 북적이는 모임보다 텅 빈 거실의 고요함이 더 절실해지는지, 그 외롭고도 소름 돋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줄어드는 연락처 목록을 보며 쓸쓸함을 느끼거나 혼자 있는 자신을 자책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볍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혼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인맥 관리가 실패했거나 성격이 모나게 변해서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마침내 눈부시게 성숙해졌다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우리의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시절의 우리는 말 그대로 거대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전사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명함을 교환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리에 끼어들기 위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어야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나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관심 없는 대화에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무례함도 둥글게 웃어넘기며 원만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시절의 인맥은 나의 생존이자 곧 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중반을 넘어서며 50대, 60대라는 새로운 계절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뇌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잎을 뻗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스스로 잎을 떨구고 뿌리로 에너지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한하게 느껴졌던 시간이라는 자원이 이제는 유한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무의식이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점인 것이죠. 내게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서늘하지만 명징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합니다. 더 이상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폭넓은 인맥을 확장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내게 주어진 이 귀중한 현재의 시간을 가장 평온하고 의미 있게 채워줄 수 있는 소수의 깊은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시간에 집중하도록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토록 중요했던 타인의 평가가 서서히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맞춰주던 그 어마어마한 감정 소모가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당신의 연륜이 이미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모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한 친구는 자식의 번듯한 직장을 자랑하고
다른 친구는 최근에 산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은근슬쩍 늘어놓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신세 한탄을 몇 시간째 쏟아내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옛날 같았으면 와 대단하다, 어휴 속상했겠다 라며 장단을 맞춰주고 맞장구를 쳤겠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 대화들 속에서 어떠한 기쁨도 의미도 찾지 못합니다. 속물적인 비교와 알맹이 없는 허세, 그리고 누군가의 끝없는 감정 하소연을 묵묵히 받아내기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깊이가 너무나 묵직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시계를 쳐다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책이나 한 권 읽거나 산책이나 다녀올 걸.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피상적인 대화들이 내 삶을 조금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꼬였거나 질투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더 이상 그런 가벼운 소음들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리에 섞이지 못하는 것이 소외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삶의 신맛, 단맛, 쓴맛을 모두 맛본 지금의 당신에게 의미 없는 무리 속의 소음은 그저 나의 귀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피곤한 노동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고 의미 없는 약속을 거절하며 홀로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가지치기의 과정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더 튼실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 웃자란 장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잔가지 같은 인연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왔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억지로 유지했던 관계,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며 자기 우월감을 채우던 관계,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내 호의를 당연하게 빼앗아가던 관계, 이런 무거운 잔가지들을 그대로 매단 채 인생의 후반전으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피하고 약속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평온을 깨뜨리는 그 불필요한 역할놀이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마침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창가에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커피 향을 음미하는 시간. 젊은 시절에는 이 적막이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중년이 되어 맞이하는 이 고독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띱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안전한 피난처이자 헝클어진 내 마음을 가지런히 빗어내리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진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경조사 때 찾아올 사람 하나 없으면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자꾸만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병실에 누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연락처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은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이거나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이해해주는 단 한두 명의 진짜 친구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박수갈채를 받는 삶이 훌륭한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커다란 환상입니다. 정말로 성공한 중년의 삶이란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나침반이 되어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단단한 자유를 준 삶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우아한 인생입니다. 넓은 인맥을 자랑하기보다 단 한 명이라도 나와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혼자 있는 시간을 눈부시게 즐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주말에 약속이 없다고 해서 카톡창이 조용하다고 해서 절대 쓸쓸해하거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연락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집에 머무는 당신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복잡한 소설에서 불필요한 등장인물들을 서서히 정리하고 오직 나라는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가장 중요한 챕터를 쓰고 계신 겁니다. 내 에너지의 가장 맑고 귀한 부분을 더 이상 남들에게 헛되이 퍼주지 마십시오. 그 귀한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데 사용하십시오. 창가에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새순이 돋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기쁨. 낡은 책장에 꽂힌 오래된 소설책을 꺼내 읽으며 미소 짓는 평화. 그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주는 단단한 충만함이 그 어떤 화려한 모임의 웃음소리보다 당신의 남은 생을 훨씬 더 윤택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긴 세월 동안 남들을 돌보느라, 가족을 건사하느라 참으로 많은 것을 내어주고 인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당당하게 선택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점점 사람 만나는 게 숙제처럼 느껴져서 조용히 연락을 줄여가고 계신 이야기, 혹은 혼자만의 꿀 같은 시간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여러분의 깊고 솔직한 인생의 연륜이 담긴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나만 그런 줄 알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깊은 위로와 안도감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우리는 나이 들미 결코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세월 속에 묻힌 당신의 아프고도 깊은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곳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필요한 관계의 짐은 훌훌 벗어버리고 오직 나를 위한 평온하고 따뜻한 저녁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